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조만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 40일이 지나면 고분양가 논란이 거셌던 광주 지역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광주시는 후속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각 구청의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분양 가격이 잠재우고 또 일반 시민들이 또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매입을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도 예방이 되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 지역에서만 15,000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최근 광주 지역에서 고분양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우려됐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고분양가 논란도 잠재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아파트 분양 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급속히 개편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향후 저렴한 물량이 대거 공급되면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행되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광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싶은데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일은 광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9년간 일하다 지난해 퇴사한 A씨. 상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회사를 다니던 3년 전 어머니 임종 때 휴가를 써야겠다고 했다가 상사로부터 들었던 말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엄마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마지막일 것 같다고 연락 왔을 때도 이제 울면서 이제 휴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 이러면서 그때도 거절이 되고. 부서를 옮겼지만 또 다른 상사가 업무가 미숙하다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괜히 데려왔다고, 내가 뭐하러 데려왔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자살 그 충동을 억제를 못할 것 같으면 입원 치료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 업체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이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4명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라는 말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너무 크니까 그걸 견딜 자신도 없고 차라리 그냥 본인이 알아서 어떤 형태로든 그걸 다 푸는 거죠. 회사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퇴사한 직원이 주장하는 폭언과 휴가 사용 같은 문제는 자체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노조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화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이나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겠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회사는 회사 기밀시설을 불법 촬영했다며 노조 간부를 중징계한 상태이고 노조는 사측을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수영 모자에는 매직으로 쓴 코리아, 유니폼에는 상표를 가린 테이프. 이런 어이없는 복장으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나무새를 사고 있습니다. 대한수영연맹이 허술한 준비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의 마라톤이라 불리는 오픈워터 수영 경기장. 물살을 가르는 수십 명의 선수들을 식별하게 해주는 건 나라 이름이 적힌 수영 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의 수모는 다른 나라 선수들 것과는 달리 유독 어설픕니다. 어찌된 일일까? 당초 선수들이 받은 수모에는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수영연맹 규정상 수모에 새길 수 있는 건 국기가 아닌 나라 이름입니다. 대한수영연맹이 이 규정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선수들은 출전 당일에야 매직펜으로 부랴부랴 수모에 코리아라고 적었고 경기에도 이 엉성한 수모를 쓰고 출전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좀 더 준비성 있게 했으면은 그 세계적인 경기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영 선수권 대회 다이빙에서 우리나라 첫 메달을 딴 김수지 선수. 영광스러운 시상식에 대표팀 유니폼을 입지 못했습니다. 수영연맹이 지급한 유니폼에는 특정 기업의 상표가 앞뒤로 새겨져 있어 국제수영연맹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남자 다이빙 우아람 선수도 유니폼 뒷면에 상표를 테이프로 가린 채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습니다. 대한수영연맹은 그동안 파벌 싸움과 집행부 비리로 회장도 없이 표류하다 대회를 1년 앞둔 지난해 5월에야 회장을 뽑고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인 대회를 안방에서 치르면서 국제 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유니폼조차 제대로 준비 안 한 겁니다. 저희는 규정을 보냈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체크가 안 됐을 수가 있다든지 연맹에서는 어쨌든 미스가 있었던 부분은 확실한 거고요. 우리 선수들은 폐막식까지 천을 덧댄 유니폼을 계속 입고 다녀야 할 것으로 보여 연맹의 미숙한 행정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수영연맹의 준비는 어설펐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대표팀은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여자 수구 대표팀은 오늘 역사적인 첫 골을 기록했는데요. 선수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관중들은 뜨거운 환호로 이들의 용감한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공다슬 선수가 골문 오른쪽에서 날린 회심의 슛이 그대로 러시아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경기 종료까지 불과 4분 16초만 남은 상황. 대한민국 여자 수구 대표팀의 이번 대회 목표이자 여자 수구 역사상 처음으로 골이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됐던 첫 골의 주인공 경다슬 선수도 아직 자신이 골을 넣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정말 기쁜 자리고 제가 골을 역사적인 순간에 했는 건 정말 고맙지만 그 역사적인 골을 넣을 수 있게 장소를 만들어준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소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목표지만 선수단에게 이 골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 수구 선수가 없어 대회 2달 전 경영 선수 위주로 팀을 꾸렸고 그래서 드리블이며 슛이며 모두 서툴렀습니다. 연습 경기도 여자팀이 없어 남자 고등학생들과 할 정도로 훈련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50골까지만 먹기로 막 다짐했는데 30골까지 내려가가지고 너무 상상도 못했어가지고 놀래서 눈물이 났어요. 러시아와의 2차전에서도 30점을 실점하면서 완패했지만 선수들의 감동 스토리에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진행된 여자 수구팀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학생과 군인 등 단체 관람객들이 관객석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 힘을 내시고 저희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골만 넣어주신 것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는 18일 세계 랭킹 8위인 캐나다와 조별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여자 수구 대표팀은 또 한 번의 희망을 던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놓치면 아쉬울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소식들과 경기 일정 알려드리는 데스크 수리 영역 시간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대회 현장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올림픽 금메달 5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금메달 18개, 국제수영연맹 아티스틱 수영 올해의 선수만 4차례 선정. 이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는 바로 아티스틱 수영의 여제로 불리는 러시아의 스베틀라나 로마시나 선수인데요. 리우 올림픽 이후 선수 생활을 중단하고 지도자의 길을 걸었던 그녀는 이번 대회 아티스틱 듀엣 테크니컬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화려한 귀환을 알렸습니다. 출산 후 첫 대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는데요. 이제는 엄마 선수로 제2막을 연 로마시나 선수는 내일 열릴 솔로프리 결승에서 2관왕에 도전합니다. 오픈워터 남자 10km 경기가 열린 여수바다가 한순간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여수바다를 눈물바다로 만든 주인공은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세이셸 제도에서 온 15살 소년 아라잇 비도지인데요. 오픈워터 최연소 참가자인 그는 일주일 전 훈련을 하다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까지 완주한 아라잇 비도. 관객들은 그의 모습에 감동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수구 경기에도 볼보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볼보이란 아웃라인에 있는 구기 종목에서 아웃된 공을 가지러 뛰어가는 사람인데요. 수구에서는 수영장 끝에 각 한 명씩 2명의 볼보이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 최고 수구팀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국내 고등부 경기에서 우승을 2번이나 한 수구 강팀이라고 하니 앞으로 볼보이가 아닌 국가대표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대회의 엿새째인 내일 열리는 주요 경기 소식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리는 남자 3m 스프링보드 예선과 준결승전에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 선수와 김영택 선수가 출전합니다. 18명이 겨루는 준결승에서 12위 안에 들면 결승 티켓을 얻게 됩니다. 오후 8시 30분 남부대 수구 경기장에서는 한국 남자 대표팀이 남자 수구 강국인 세르비아와의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그리스전에서 한국 수구의 역사적인 세계대회 첫 골을 기록한 김문수 선수의 활약 기대해봐도 되겠죠? 지금까지 데스크 수리영역이었습니다. 화물차에 실려있던 대형 유리들이 쏟아져 인부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유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아파트 베란다용 대형 유리창호 수십 개가 인부들을 덮치면서 45살 A씨 등 2명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에 실려있던 유리창호가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함께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휴대전화 가게와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20살 권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7살 김모 양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 1일 새벽 3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휴대전화 가게 출입문을 깨고 들어가 500만 원어치의 휴대전화 7대를 훔치는 등 지난 6월부터 20차례에 걸쳐 1,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안업체가 출동하기 전에 금품을 털기로 규칙을 정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달 초 광주천에서 발생한 비둘기 집단 폐사의 원인은 농약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주천에서 폐사한 비둘기 60여 마리를 부검한 결과 위에서 살충제로 쓰이는 카보퓨란 성분이 공통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동구청은 누군가 일부러 비둘기들에게 살충제를 먹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광주 폴리가 상표로 등록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광주 폴리가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법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축과 예술을 결합한 광주 폴리는 지난 2011년부터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돼 9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